자, 소방학개론 당금질 복습 테스트 19회차입니다. 심화과정 2주차죠. 예, 그래서 19회차도 이제 심화과정 문제가 좀 더 들어가 있을 거니까, 지도 보면은 소방학의 기초, 이제 1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총 40문제가 들어가져 있고요. 예.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예, 이낙점은 포화증기압과 포화증기압 그래프 곡선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연소 하한계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 이자가 있으니까 하한값이라고 그러죠. 하한값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번요. 인하층 물질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인데 물질적 조건은 농도 또는 압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자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에너지 조건은 온도라고 말했는데 뭐 이런 말을 이제 점화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인하점 자체가 연소의 온도가 돼 있으니까 온도란 말을 썼다고 뭐 틀렸다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점화원 또는 점화 에너지 이렇게 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에 액체의 인화 원리는요, 대부분 증발입니다. 그죠?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증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 열분에 의해서 나타나죠. 열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연성 가스가 인화점에 도달했을 때 인화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그죠? 주로 얘네들은 액체 가연물에 대해서 액체 가연물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4류 위험물 이렇게 해도 괜찮겠고요. 또는 석유류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 넘어갑니다. 발화점은 모드에서 최저 연소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발화점 같은 열이 축적이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CST라고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화학, 양론, 조성비 이렇게 하고요. 뭐 줄여서 화학, 양론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고요. 자, 6번은요. 파라핀기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파라핀기 탄화수소 화합물은 제가 뭐라고 보통 얘기했냐면 양초 종류들이다. 즉 탄화수소 종류들 중에서 고체화된 것을 파라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탄소수가 많아지면은 발화점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역시 발화점에서는 가장 핵심이 열 축적입니다. 그죠? 발화점에서는 열 축적을 잘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발화점은 더욱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발화가 일어나는 공간이 공기 유통, 그죠? 공기 유통이라고 얘기하면 공기 유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제가 쉽게 말하면 바람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잘 불지 않거나, 안 그러면은 그 공간 자체 크기가 작을수록 고체 가열물의 발화점은 어떻게?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통이 잘 안 되니까 열 축적이 용이하겠죠? 그럼 발화점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8번 폭발 범위 내에 있는 가스나 분진, 그쵸? 폭발 범위란 건 연소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발화시킨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줄여서 영어로는 MIE라고 하고, 최소 착화 에너지, 이런 말도 쓰고, 그리고 여기가 최소 발화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 이것도 괜찮죠? 예,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일반적으로 액체 가물 같은 경우는 인화점과 연소점에는요. 인화점과 연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예, 그래서 인화점보다 연소점이 대략 5에서 10도 정도 연소점이니까 그렇죠. 연소점이 높다 이렇게 하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뭐 주관식 문제라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하점이 연소점보다도 5에서 10도 정도 더 높다. 뭐 안 그러면은 연소점이 인하점보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 자, 10번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가열물, 역시나 가열물은 기체, 액체, 고체 다 중요하죠. 그죠? 다 그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인하점과 연소점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하죠. 동일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체 가열물 같은 경우는 액체처럼 이렇게 증발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번. 연소점은 가연성 증기 발생 속도, 연소점은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연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조건인데, 지속적으로 연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기의 발생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더욱더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지 이제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12번. 무엇 같은 부피당 질량. 같은 부피당 질량.
물질의 뜨고 앉는 가로 정도에 그래서 같은 부피당 질량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물질에는 상관없이 부피분의 질량 이걸 뜻하기 때문에 밀도라고 얘기하죠. 자, 13번 뭐뭐는 가열물이 가진 비금속 원소의 산화물 열분해 물질을 말한다. 비금속 물질이 열분해되거나 산화가 되면 가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연소가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소가스가 제일 합당한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유황,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예, 유자는 빼시면 되겠고요. 황의 완전연소 산화물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아황산가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SO2 또는 이산화황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어떤 걸 쓰셔도 정답은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요. 시아나수소는 다른 말로, 그쵸? 조금 일본식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청산가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독성이 큰 맹독성 가스입니다. 그쵸? 다만, 얘네들이 이제 뭐, 허용 농도가 좀 높아 있었다는 거, 10ppm 정도 있었다는 거 있었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요.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표현하기 좀 어렵겠죠. 그죠? 흡입 공기, 이산화탄소의 공기 농도가 20%가 되면은 위험하죠. 이런 것들은 신경마비가 일어나는데요. 그것도 그 중에서도 중추신경마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단시간 내에 뭐 시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요. TLV, TWA,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허용 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통 우리가 맹독성의 기준은 1ppm 이하로 잡습니다. 1ppm 이하로 잡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독성, 맹독성을 분류하는 것은 LC50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정의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황화수소의 허용 농도요. 예, 황화수소 같은 경우도 좀 독성이 있죠. 근데 얘네는 10ppm을 가지고 있죠. 10ppm 가지고 있고 특징을 아는 대로 서술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계란 썩는 냄새, 그죠? 썩는 냄새 이런 게 있겠고요. 어차피 독성가스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죠? 후각이 쉽게 마비된다. 쉽게 마비된다. 이 정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해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한다. 따지고 보면 연소보다는 불완전 연소 중에서도 얘네들은 이제 열분해 물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에요. 이산화질소의 허용 농도도 얘기했네요. 허용 농도는 우리가 소방학계로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숫자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크기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3ppm으로 보는데요. 어떨 때는 뭐 2ppm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4ppm이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으로 보면 얘는 색깔이죠. 예, 색깔이 있습니다. 젓갈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가 연소가스들은 무색이고요. 냄새는 있는데 냄새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얘네들은 색깔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색깔이 있는 것은 이 아이하고 우리하고 오산화인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산화인은 백색을 띠는 거고요. 뭐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물질도 하죠. 그죠? 보통 이게 자동차 오염물질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게 있겠고요. 환경오염 됩니다. 그렇죠? 폐수종 초래한다 뭐 이런 말 듣고 질소 자체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고온연소할 때 그 질소 성분 자체가 고온연소 속에서 사실은 얘가 이렇게 결합할 때는 흡열 반응을 하지만은 다른 물질이 연소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산화질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질 조건을 써라. 환경적 조건을 얘기합니다. 환경적 조건을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온도, 그 다음 압력, 그 다음에 산소 농도를 다른 말로는 산소 분압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뭐 물질로 따지자면은 저 활성화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가스 같은 경우 가스의 농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종류에서
활성화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스 자체의 열 전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축적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열 전도율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액체 고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 높을수록 압력 높을수록 산소 분압 높을수록 농도도 높을수록 활성화 에너지하고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OX 문제 들어가는군요. LC50이란 1군의 실험 동물들 50% 사망시키는데 독성 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 내에서 50% 사망할 때 얼마의 농도가 필요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 기도 손상에 기침을 막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포스겐 같은 경우는 흡입한 폐손상 유발하고 노출의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폐 같은 경우는 뭐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24시간 내 하루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5가 되고요. 24번 일산화탄소는 무기물에 많이 발생. 일산화탄소는 탄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무기물이 아니고 유기물에 불안전 요소 시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X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결합력이 헤모글로빈보다 약 210배 정도 크다. 예, 좋은 얘기네요. 심플한 얘기고요. 26번 가보죠. 어떤 증기 비중이라는 거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공기의 부피에 공기 무게에 비교한 거? 뭐, 이거 뭐야? 그죠?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 있어. 같은 공기의 부피에 공기의 무게에 비교한 것으로, 그쵸? 예, 공기의 부피, 가스의 부피, 이렇게 되겠죠? 예, 지금 여기에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온도, 압력, 부피가 같다. 그 부피의 공기의 무게에 비교한 것으로, 말이 좀 그렇네요. 가스라고 하는 게 좋겠죠? 가스의 부피의 공기와의 무게에 비교했다. 어쨌든 뭐 내용 자체는 다 틀렸네요. 1보다 크면은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바꾸자면은 전기부전이나 어떤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을 때 공기하고 비교해 공기의 무게에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의 공기 무게랑 비교를 했는데 1보다 크면은 공기보다 무겁다. 연소 시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점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렇죠? 작아지고요. 연소점은 순조로운 연소 반응에 관여하는 온도가 맞겠고요. 지속적인 연소가 일어나니까 화학양론 조성비 부분에서는 최소 반환에는 최저가 된다. 그렇죠? 가장 연소가 잘 되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자, 이런 정도 부분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가실 수 있겠죠? 자, 30번에 가열 속도가 빠르고 가열 시간이 길수록 열 제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 발화점이 낮아집니다. 발화점이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수백 배 정도 더 높다. 수백 배 정도 더 높은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인화점보다는 발화점이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화점은 착화점이라고도 하며 이런 착화점은 인화점 보통 우리는 유도 발화점이라 얘기하고요. 여기서 착화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화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화점 같은 경우는 유도 발화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연소점은 화재점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인화점 내부에 축적된 열에 의해서 축적된 열이라고 하면 인화점이 아니라 발화점이 돼야 되겠고요. 자, 이황화탄소는 하한계가 1점이고 연소 범위가 42.8이라면 상한계는 44다. 그렇죠? 우리는 연소 범위라는 것이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것이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연소 범위가 42.8이라는 것은 44에서 1.1을 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예. 자, 35번에 물질에서 전자기파를 직접 물체에 흡수해서 열로 변했을 때, 그쵸? 이걸 복사이라고 했죠. 전자기파가 물체에서 이제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적외선인 열선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객관식 문제가 또한 5문제 정도 들어가나 보군요. 예. 자, 점원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마찰열, 충격열, 압축열 같은 게 기계적 점원이 되겠고요. 중합, 용해, 분해 모두 화학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전기, 유도, 유전열은 정기적 점원이고요.
연소율 같은 경우는 화학적 점화원이죠. 근데 복사율하고 고온 표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열적 점화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37번에요. 다음 중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vật체, 아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산소랑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연성이고요. 어떤 물질하고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연성은 되지만은 불활성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1번이고요. 자, 38번에요.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영양 요소. 자, 여기서 미연소 가스의 열 전도율이 클수록 연소 속도는 빠른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열을 전달해야 됩니다. 축적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연소 가스의 밀도가 낮을수록 연소 속도가, 보통 미연소 가스의 밀도가 낮다는 것은 결국 밀도란 말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죠. 그죠? 사실은 밀도보다는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밀도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연소가에서 밀도가 낮을수록보다는 증기 비중이 낮다는 것은 분자량이 작다는 뜻입니다. 분자량이 작으면 연소 속도는 빨라지죠. 자, 미연소 가스의 비열이 클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자, 미연소 비열이 크다는 것은 결국 온도가 빨리빨리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크다는 것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온도가 빨리 상승을 해야지 이 아이가 뭐가 되겠다? 연소가 잘 되니까 얘는 비열이 클수록 연소 속도는 느려진다. 또는 비열이 작을수록 빨라진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미연소 가스의 농도가 낮을수록 연소 속도가 빠른다. 이것도 조금 잘못됐네요. 미연소 가스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사실상 안 되고요. 미연소 가스라 하더라도 산소 농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농도가 높을수록 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38번 문제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뭐 이게 교재에 있는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아마 정오표도 제가 오류로 바꿔놨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39번이요. 연소점 이상에서의 불꽃의 색상 온도가 옳지 않은 것은 휘백색 1500, 그렇죠? 황적색이라는 것은 중간치 정도가 되고 제일 낮은 게 우리가 담암적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적색이었고요. 암적색 다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적색이었고 적색이 얼마였냐면은 적색이 얼마죠? 500, 700, 적색이 850, 그 다음에 황적색이 950, 뭐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담암적색, 암적색, 어디가 저부터 천천히 다시 해봐야 되군요. 예. 황적색 같은 경우는 예, 적색, 휘적색이 하나 있었군요. 예, 휘적색에서 이건 휘적색의 색깔이고 황적색은 약 얼마요? 1100도 정도로 본다고 그랬죠. 1100도. 95도는 휘적색입니다. 휘적색. 자, 자꾸 그렇게 되겠고요. 아세톤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아세톤 같은 위험도를 구하려면 아세톤의 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위험도가 구하겠네요. 저는 세차수 산소 농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세톤의 연소 범위가 11고 상한계가 13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한계를 찾았는데 하한계는 얼마다? 2가 되겠다.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범위를 빼면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1 이렇게 해서 5.5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이었고요. 자, 19회차는 38번이 약간의 오류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앞에처럼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뭐, 말 표현이 좀 안 맞았던 거. 물론 뭐, 정답으로 따지면 OX는 X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9회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